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 자료 유출 혐의를 가진 인니 기술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KF-21 전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가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예산 절약과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했고,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초창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협력 분위기와 다르게 현재 인도네시아는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만을 본다면 한참 동안 수출에 성공하지 못했던 T-50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을 진행한 이후 T-50 훈련기와 T-50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FA-50까지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48대 양산 수출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첫 수출이라는 높은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개발 부담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이 성사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인 약속마저 밥 먹듯이 어기며 한국에게는 직간접적인 피해만 끼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이 더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도네시아와의 연을 끊는 것이 나은 듯 보입니다. 방사청에서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며 기술 이전 역시 그 정도 수준에 맞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게 모든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분담금 수준에 맞춰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배신적 행위라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수준에 따라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인도네시아인데요. 발끈한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에 대해 더욱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KF-21 전투기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열린 판버로 에어쇼 이후 유럽 국가의 한국 항공방산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영국 판버로 에어쇼는 프랑스,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며 올해는 전 세계 44개국 약 1,300개의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단연 눈에 띈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번 판버로 에어쇼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및 수리온,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인공지능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가상 공간 시뮬레이터를 전시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추가 수주 협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 신규 시장 정보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에게도 한국산 전투기를 소개하고 미래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전시회 이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은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전투기 국산화 비율이었는데요.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60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어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한화에어로의 전시관이었는데요. 한화에어로는 정부와 함께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첨단 항공엔진 프로토타입을 전시했습니다. 첨단 항공기지는 국산 전투기, 무인 전투기 탑재 등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맞먹는 사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향후 첨단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 국산 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KF-21 전투기를 위해 5세대 전투기 엔진을 우리 기술로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화는 KF-21 전투기가 6세대로 진화할 때까지 한국 엔진 개발을 완벽히 끝내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KF-21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엔진사업부 전무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산 엔진을 들고 나가서 홍보하겠냐며 올해부터는 만나달라는 요청이 더욱 쇄도하고 있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영국이 움직였습니다. 영국의 미묘한 움직임에 일본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다급해진 이유를 살펴본다면 공동전투기 개발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한화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120억 파운드 한화 약 22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 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 싱크탱크에서도 향후 5년 내에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선 후보는 미국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유럽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년간 육군 장비 조달에 투자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일본 여론에서는 일본과 이탈리아 두 개국 공동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며 항상 말이 많았는데 진짜 배제하려고 한다는 충격적이다. 영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다. 유럽과 동아시아 연대란 그 정도일 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전투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다며 전후 80년 동안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1뿐이며 F2는 사실상 F-16의 개량일 뿐 개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전투기 개발 실력이 없는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원래 낮았다며 까딱하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비쳤습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학술적 차원의 항공공학 기반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이 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의 프로젝트는 6세대가 아닌 5세대 전투기를 목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본 언론은 일전에 자신들은 5세대도 아닌 6세대기를 개발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일본이 개발하는 전투기는 5세대로 다운그레이드 되었고 한국이 개발하는 4.5세대 전투기는 이미 5세대로의 진화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마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더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일각에서는 로키드 마틴을 통해 FA-50 전투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오가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입한다면 일본의 기술력이 10년은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꼭 독자 개발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전투기를 일본에게 판매하거나 일본이 굳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올해 각종 방산 전시회와 에어쇼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의 구매 목록에 KF-21 전투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다운그레이드되며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 영국이 빠진다면 애당초 들어오길 희망했던 사우디를 다시 넣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러한 전투기 개발 난항을 비웃으며 대한민국 KF-21 전투기 공동개발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가 GCAP에 가입하려 할 때 결사반대했던 일본은 영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고, 뒤늦게 사우디에게 제안한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개발이 무너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 차세대 중형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은 성능 개량용 공동 연구 개발하는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KF-21 6세대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유위성까지 포함돼 보도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때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앞으로 사우디에게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과 판매 계획까지 알려지자 전투기 개발에 안달난 일본과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만뒀던 인도네시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금 때문입니다. 최근 산출된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은 무려 22조 원가량이며 한국 역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빠르게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하기 위하여 현금 부자인 중동의 석유 부국과 손을 잡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까지도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자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판단에 대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 성장 현황을 본다면 가장 전투기 개발을 늦게 시작한 한국이 누구보다 빠르게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성시킬 기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량형에도 진심인 상황인데요. 한국전자전기와 EMP 레이더의 성장으로 개량형 전투기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2월 17일 영상입니다. 현대전장은 전자수단을 사용하는 군사활동, 전자전의 시대입니다. 특히 현대전의 가장 큰 위협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고출력 전자파인데 이를 대표하는 무기가 EMP입니다. EMP탄은 전자파 펄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전자 방출 효과를 이용하여 폭발장경 내 모든 전자기기를 교란하고 파괴하는데요. 현대 첨단 지휘체계와 군사장비 대부분이 반도체 및 전자부품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소총, 도검류 등의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한순간에 모든 전력이 무력화됩니다. 특히 공중전을 다투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에서 이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기 개발과 함께 EMP에서도 성과를 보여 중국을 크게 당황시켰습니다. 중국은 과거 수평선에 레이더를 배치하여 한국을 향해 공격적인 물량을 준비시켰음에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 서륙을 완전히 되갚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사시에는 대한민국도 전자전기를 통해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허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하며 대한민국의 국토를 탐하던 중국도 이제는 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돌리고 그 사이로 몰아치듯 쏟아지는 수백 발의 현무미사일에 국토가 벌집처럼 구멍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전장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 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화되지 않기 위한 레이더 강화가 필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 전자전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전투기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 성능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전자전 장비가 동북아 최강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전자공격, 전자보전,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음에도 ADD와 LIGNX1은 믿지는 장사를 하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개량을 거친 한국산 전자전 장비는 F-16 전투기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 시험 인증에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고 이제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까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간섭 없이 마음껏 전자전 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전 기술의 목표는 KF-21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추었지만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여 한국 공군의 전력을 높이고 특수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까지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군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전 한복판에 있는 만큼 이러한 전자전 장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적군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노심초사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끝없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자전 능력을 얻기 위해 특히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거침없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전자전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과 공군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시야를 가린 채 대한민국은 국산 미사일로 폭격을 가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KF-21 무장 개발에도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공대공 미사일은 공대함 유도탄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속도가 장점입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램제트 엔진이 기동하면서 공기 흡입을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기존 미사일과는 그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산화제가 적게 포함된 고체 연료에 불완전한 연소가스를 가스 제너레이터를 거쳐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연소기에 분사시키고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공기로 2차 연소하게 하여 추력을 얻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티어는 최고 속력 마하 4 이상, 최소 사거리 100km,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놀라운 비행을 보여주는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미사일 역시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티어보다 조금 더 앞선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는 달리 덕티드 로켓은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추력 조절이 가능해지며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관성 유도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서 중단 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투기의 기동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초장거리 300km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에 미사일이 전투기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혼자 공기흡입과 압축연료 혼합 및 연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난이도를 더욱 높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미사일 무기체계까지 확립하자 많은 이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규 무기 획득 기간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리는데 대한민국은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 실전 기체를 개발하는 한편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새로운 파생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앞서 말한 전자전기 개발 성과에 미국 록히드 마틴 역시 이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눈치입니다. 한국이 전자전기의 핵심인 레이더 포드를 개발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해외에 포진해 있던 F-35 전투기 구매국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구매국으로 전부 등 돌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는 일련의 상황을 각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KF-21 전투기 실전기체 조립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KF-21 전투기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특수 파생형 계획이 일부 공개됨에 따라 한국의 기술력 상승에 많은 국가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복좌형 기체를 내놓으며
기체 변형을 통해 한국 공군이 타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다양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없던 과거에는 이에 대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고고도 침투 타격 작전은 특히나 제발로 적의 방공망에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입니다. F-15K와 KF-16 전투기는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 전투기로 파일럿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작전인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중고도 레이더를 무시하고 적국 방공망을 모두 제압하는 고고도 타격 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완벽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 타격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 능력의 국산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많은 부분 국산화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미국의 갑질 없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전투기와 무장체계 개량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